이어지는 뉴스는 3위 소식입니다. 문고리, 여기서 말하는 문고리는 청와대 문고리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죠. 청와대 문고리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합쳐서 4인방이다. 아, 그러니까 청와대 문고리는 3인방 했었는데 3인방이 아니라 원래 4인방이다 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나가고 난 이후에 3인방은 전면에 나서기가 힘들게 됐고 대신에 전면에 나선 게 우병우인데 우병우를 통해서 권력기관 통제를 하고 공직사회 장악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허브 역할을 한 겁니다. 4인방으로 됐죠. 4인방. 실제로 그 안에서는 4인방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자, 지금 조응천 의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민정수석실에서 나오고 나서 말을 잘 듣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들어온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은 정윤희 문건이 있은 그때 바로 이제 우병우 수석이 그때 들어간 거죠. 그렇죠. 2014년 한 5월경에 민정수석 비서관, 원래는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서관으로, 그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으로 들어갔다 2015년부터 이제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정윤희 문건이 터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세 사람의 힘이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문고리 권력이 너무 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공직사회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를 계속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조응천 의원이 그러니까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큰 영향력이나 뭐 말하자면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가 본인이 나오고 우병우 전 수석이 들어가면서 이게 엉망이 된 거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들어보면 본인 자랑 아닙니까 이거? 물론 이제 그 얘기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조응천 민정수석이 사실은 우병우 수석이 검사장이 되려고 할 때 사실 못 되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조사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그 책임도 있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을 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나간 다음에 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조응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있는 동안은 자기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는데 자기가 나간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윤회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국정농단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따가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물론 내가 있었다면이라는 가정을 달아서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자, 그런데 지금 조응천 의원이 저런 말을 쏟아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되고 특검도 마무리되는데 그렇다 할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아마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을 막 쏟아내는 것 같은데 자, 특검이 이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남은 건. 조응천 민정수석 안 했고요. 그냥 민정비서관 했습니다. 민정비서관이요. 그리고 저는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모든 증거를 갖다가 아마 인멸은 아니고 좀 처리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에서도 이 고심고심하다가 마지막에 불렀다. 그리고 그 우병우 전 수석은 아마 자신에게 씌워진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모두 자신의 뜻과는 무관한 저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뜻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순실 씨를 아냐 모르냐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녹취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최순실 씨 말밖에 없을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부인할 때. 근데 최순실 씨는 아마 특검이나 검찰에서 마찬가지로 우병우 전 수석을 아마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을 혐의를 잡을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재청구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재청구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요. 그걸 지금 안 남았죠? 새로 객관적인 증거를 잡아내기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오늘이 2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8일이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 현재 특검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전체적으로 특검 안에서 이제 구속된 사람이 13명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불구속 기소할 사람까지 하면 대략 한 25명 정도 됩니다. 네. 이 사람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연장을 한다. 네. 그러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상당히 좀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거기에 국과장 5명이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간에 쫓겨서 단 한 번만 수사를 하고 바로 넘겼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추가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해서 하면은 다시 영장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시기적으로 볼 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탑10의 정의랑 통신원이 우병우 전 수석을 한번 만나러 갔다라고 가정하고 영상을 또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정의랑 통신원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때문이라도 특검이 연장돼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을 만나 지금 막 우병우 전 수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뭐 청문회에서 얘기 다 하고 했잖아요. 좀 갑시다. 특검에서 구속영장 재청구한다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최순실 씨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최순실 씨를 모릅니다. 왜 이렇게 레이저를 쏘십니까? 제가 쫄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정의랑 통신원이었습니다.